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밤을 달릴 아나운서 유비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오랜 상승 흐름 뒤에 찾아온 좀 조정의 장세였습니다. 특히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이 좀 쏟아지면서 지수는 3,100선 아래로 다시금 주저앉았습니다. 그나마 개인 매수세가 저점에서 좀 반등을 견인해 준 것은 다행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자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조정이 정말 의미 있는 반전이 되려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글로벌 모멘텀이 좀 필요합니다. 시장의 시선은 이제 글로벌 미국 스테이블 코인 테마로 좀 향해져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 서클 주가가 또 급락하면서 20에서 25%의 빠짐을 좀 보였었는데요. 최근 IPO 이후에 상승 흐름이 꺾인 모양새입니다. 서클의 조정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글로벌 리스크의 온오프 전환의 지표가 좀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증시, 특히 AI, 테크, 랠리 중심의 모멘텀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 국내의 투자 심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시장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희 마켓 위너와 함께 똑똑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 알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힘, 내일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을 주목해 봐야 할지 저희 파트너님과 함께 50분 동안 꼼꼼하게 전략 세워가 보시죠. 오늘은 1등급 대장주 매매 김선상 파트너님 모시고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트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이틀 만에 뵈니까 저는 너무 반가운데 파트너님께서는 이틀 만에 살짝 시들으신 것 같아요. 네, 이틀 만에 나오니까 조금 네. 속된 말로 빡세네요. 네.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우리 파트너님이 나오셔서 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 인사 좀 해주시죠. 예, 저 이틀 만에 너무 자주 봐서 근데 뭐 이번 주는 계속 뵈셔야 될 것 같아요. 내일도 나오고 내일 모레도 나옵니다. 연타로 지금 3일 연속 지금 잡혀 있거든요. 어쨌든 뭐 반갑고요. 오늘 뭐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이제 6월도 영업일수로는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 내일 금요일장하고 그다음 이제 6월 30일. 그러니까 이제 6월 마무리한다는 생각으로 오늘 뭐 방송을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7월 달에 좀 대비하는 뭐 그런 전략까지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일단 조정을 받아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특별한 이슈가 나와서 시장이 크게 빠진다. 그건 아니죠. 수급적인 부분이죠. 오늘 뭐 기관 투자자들, 외국인 투자자들 많이 팔았죠. 그러니까 좀 차익 물량들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제 2달 넘도록 랠리가 진행이 됐는데 뭐 3,100포인트를 거의 뭐 쉬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 폭락 이후에는 조정이 되게 짧았어요. 그래서 21선하고의 이격이 지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일주일 전부터는 추가 상승하더라도 조정이 한번 나와야 된다. 좀 조정을 거쳐야지 그래야지 또 파동이 나온다. 근데 이제 오늘 하락폭이 좀 컸죠. 종가상은 30포인트대지만 30포인트가 아니구나. 28포인트죠. 근데 이제 장중에는 좀 폭 자체가 커졌죠. 한 40포인트 이상. 근데 이제 어쨌든 과열권에 진입을 했고요. 과열권에서 오버슈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금 더 빠져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7월 초반까지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조정장이 좀 연출이 될 거라고 보입니다. 다만 이제 조정이 우리가 이제 작년 뭐 계엄 사태 때 뭐 굉장히 좀 심한 조정이 나왔고 조정도 길었죠. 그다음 4월 달에도 조정 폭락이 좀 길었고 그렇게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일주일 내외 정도, 그 정도의 좀 조정을 타면 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염두할 부분이 이제 3,100선을 넘기고 나서 이제 굉장히 좀 상승 부담이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보면은 그동안 이제 시세가 크게 난 종목들이 하락폭이 좀 컸어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 그다음 이제 네이버, 그다음 이제 조선주들 이제 하락폭이 좀 컸죠.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일단은 단기 고점이 나왔거든요. 3,120 이상에서 이제 단기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신고가 랠리를 뭐 이제 다음 주까지 펼치기는 좀 쉽진 않을 거라고 보여요.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데이스에 낸 종목들은 1차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하락폭이 이제 다음 주까지 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좀 폭 자체가 컸죠. 특히 이제 카카오 그룹주들하고 네이버하고. 그러니까 이제 데이스가 난 것들은 이제 대부분 하락이 컸는데 차익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그다음 이제 7월 달의 전략은 우리가 이제 자금들이 그래도 증시로 지금 계속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예탁금이 65조 대를 지금 돌파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증시로 자금들이 계속 들어온다는 거는 분명히 장이 많이 빠지면 저가 매수도 굉장히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근데 이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할 건가? 그걸 잘 포착해야 돼요. 이제 6월 달 이제 뭐 거의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7월 달에는 그 돈들이 어디로 갈 건가? 그러면 대시세 낸 쪽으로 계속 자금이 들어올 리는 없잖아요. 대시세 낸 종목들은 이제 차익 관점으로 이제 보고 거기서 이제 수익을 챙긴 자금들이 이제 빠져나와서 다른 쪽으로 이동할 거라고 보입니다. 이제 그쪽을 좀 택해야 되는데, 일단은, 요즘은 이제 사실은 이제 미국장하고 동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그래도 미국을 봐야 돼요. 큰 그림에서는. 그래서 지금 이제 잠깐 이제 미국장을 보면, 나스닥이 지금, 2024년 최고가가 2245포인트거든요. 이게 차트를 좀 띄워주시면은. 근데 계속 이제 신고가, 그러니까 이 최고가까지 아마 올라갈 거라고 보여요. 최고가 상승 랠리를 펼칠 거라고 보여요. 다우도 그렇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미장에서 제일 그 핵심을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매그매피 센트라고 해서 이제 그 빅테크 7 종목들 있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알파벳, 메타, 테슬라, 아마존, 미국의 이제 가장 큰 기술주들이죠. 그죠?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애플도 있고. 근데 빅테크주들이 다 랠리를 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좀 답답하게 좀 갇혀 있어요. 박스에 좀 갇혀 있죠. 그러니까 이제 4월 달에 좀 올라왔는데, 이 로보택시 지금 출시했잖아요. 근데 별로 이제 신통치 않습니다. 지금 반응이. 뭐 앞으로 올라가겠지만은 그래도 당분간은 좀 지지부진할 것 같아요. 박스에서 좀 더 갇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가총액 1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했어요.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애플이 시총 1위였죠. 근데 이제 엔비디아가 지금 다시 신고가를 낸다는 거는 우리가 엔비디아가 왜 신고가를 내고 가겠어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애플은 지금 보면 바닥은 쳤는데 4월 8일 바닥을 쳤어요. 근데 지금 기고 있잖아요. 바닥에서 기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치고 올라갈 거라고는 생각되지만 지금 가장 시세 흐름이 좋은 게 엔비디아고 또 시총 1위로 지금 등극을 했어요. 그 다음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이제 흐름이 좋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4월 7일 날 이제 61달러 기록하고 지금 상승세 치고 있죠. 그 다음 이제 브로드컴.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 상승 랠리가 좋아요. 신고가 쳤죠. 그죠? 그 다음 이제 메타. 그러니까 빅테크 7 종목에서도 엔비디아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브로드컴, 메타 이런 종목들이 그래도 지금 시세 흐름이 좋습니다. 그럼 뭘 상징하겠어요? 반도체, 인공지능.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가장 흐름이 좋은 쪽이 반도체하고 인공지능이에요. 엔비디아 다 아시다시피 GPU 칩 만들잖아요. 그러면 엔비디아의 최대 시장성은 뭐예요?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폭락한 이후에. 그러면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로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죠. 그죠? 그러면 SK 하이닉스 말고도 이제 훈풍이 불 수 있는 쪽이 어디겠어요? 반도체 소부장 쪽으로 이제 훈풍이 불 수도 있죠. 그 다음 또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이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이제 시세들이 좀 낮긴 하지만 아직 시세들이 안 난 것들이나 수혜주들이 또 나오겠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7월 달에 이제 집중 섹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장을 오늘 좀 체크를 해드렸는데, 미국장은 뭐 최고가까지 올라가는 상황이고, 빅테크 중에서도 이제 가장 흐름이 지금 좋은 게 시총 1위를 등극한 엔비디아가 지금 가장 흐름이 좋고, 그 다음 메타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브로드컴이라든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지금 빅테크에서도 가장 흐름이 좋단 말이에요. 그럼 국내장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쪽하고 인공지능 반드시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7월 달의 전략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련 수혜주들.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이제 자금이 이제 시세들이 많이 났기 때문에 이제 안 오른 쪽으로 아마 타켓을 잡을 거예요. 안 오른 쪽. 시세가 많이 안 난 쪽. 그러면 어디겠어요? 지금 이제 시세가 가장 많이 안 난 쪽은 사실은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작년 이후부터 계속 캐집에 걸려가지고 주가 굉장히 많이 내리막길 쳤거든요. 근데 이달에 좀 의미 있는 부분이 대부분은 바닥은 친 것 같아요.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급등이 이번 주에 나왔거든요. 한 10% 이상 급등 나왔거든요. 그다음 이제 그 외에 이제 거래소 쪽은 이제 포스코 퓨처미라든지 그다음 LNF라든지 그다음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2차 전지주들도 지금 바닥을 쳐면서 이번 주에 좀 급등이 나왔어요. 뭐 오늘은 좀 대부분 눌렸지만은 그러면 지금 가장 가격 매력은 커요. 물론 이제 지금 사실 업황이 좀 좋지는 않지만은 제가 이제 3대 천왕이 나왔을 때 이제 그때 이제 2차 전지가 캐집을 당장은 돌파하지는 못하지만 하반기 이후에는 좀 괜찮을 거다. 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돌파구가 될 거다.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신재생 쪽 많이 늘리면은 에너지 장치가 필요하고요. 그다음 이제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짓다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ESS 에너지 장치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2차 전지가 전기차만 들어가는 게 아니죠. 이제 그런 쪽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제 전고체 배터리는 아마 빠르면 뭐 내년이나 내후년 1, 2년 안에는 상용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하반기에 많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금들이 이제 많이 못 오른 쪽으로도 이제 아마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라고 보입니다. 그다음 이제 또 하나를 찾는다면 이제 뭐 바이오 쪽, 바이오 쪽도 봐야 되고 그래서 7월 전략은 이제 대시세를 낸 종목들은 가급적 차익 관점으로 보고 차익 관점으로 보고 이제 시세가 안 난 쪽으로 이제 방향을 틀고 방금 얘기했듯이 이제 섹터는 그런 쪽을 보셔야 되고 또 중소 개별주들도 지금 보면 이제 좀 시세들이 많이 안 난 것들 근데 이제 뭐 정책이나 아니면 이슈가 나올 수 있는 것들만 소수만 터지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아마 그런 쪽에 투자 전략을 잡고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우리 시장 오늘 좀 과하게 폭락이 나온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좋은 기회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7월 달 대비를 지금부터 해 나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장을 보시면서 어떤 섹터를 내가 지금 주목해 봐야 될지 그리고 또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어떤 종목으로 해야 할까 하는 생각 많이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은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습니다.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영어로 된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앞서서 인사드릴 때 파트너님 좀 얼굴이 시드신 것 같네요 라고 장난을 쳤는데 파트너님께서는 매일같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 전에 무료 방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하단에 이렇게 시간과 어떻게 같이 볼 수 있는지 나가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함께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 방송 해주시고 계십니다. 방송 들어오셔서 장 전부터 내가 오늘은 이 시장에서 어떤 종목 봐야 할지 같이 매매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수익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이렇게 하는 동안에 이 파트너님이 가지고 오셨던 히든 종목들 굉장히 좋은 흐름을 계속해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파트너님께서는 그냥 거기서 멈추시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리고 매일같이 방송에서 AS를 좀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같이 AS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달이에요.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이제 파트너님과 함께 했던 종목 4월 15일 인스웨이브 이제 고점 기준으로 해서 16%대 상승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앞으로 좀 어떻게 보면 될까요, 파트너님? 이미 이제 어저께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계속 지금 얘기했죠. 네. 근데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이제 일주일 전에 한번 급등이 19% 나오고 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지금 이번 주에 타고 있어요. 오늘 이제 폭락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종목들이 오후 돼서 뭐 많이 밀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쵸. 근데 이제 그런 영향도 있는데 이게 이제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급등하면서 거래량들이 들어온 부분은 빠져나가지 않았는데 네. 이번 주는 이제 시장 영향을 많이 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아직 2차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뭐 계속 AS를 해드렸고 그쵸. 6천 원까지. 많이 오히려 말씀해주셨죠. 예, 이번 주에는 제가 보기엔 담아도 되지 않을까. 예. 만약에 이제 야, 인세이브 그렇게 AS 많이 했는데 4천 원 이하에서도 충분히 매수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6월 18일 날 19% 급등하고 나서 그 19% 급등한 자리는 거의 지금 다 내려오고 있어요. 예. 거의 다 내려오고 있죠. 저점이 지금 4,300원인데 4,400원 이하에서는 이번 주에 담고 가도 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 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없는 분들은 예, 매수 포인트를 잡으셔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다음으로 볼 종목은 4월 22일자 히든주였습니다.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 종목은 정말 너무나도 눈부신. 계속 얘기하죠. 그니까요. 근데 이제 46% 뭐 이번 대는. 주에 시장이 네. 좀 빠져도 전혀 빠지진 않고 있습니다. 그니까요. 거래도 많이 줄었고.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 4월 달에 이제 190만 주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100만 주 이상 들어온 게 네. 우뚝 솟아있네요. 그때 하고 이후에는 100만 주가 터진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물량들을 많이 잡고 아직도 팔지 않고 있죠. 여기서 제가 이제 표시해 놓은 자리. 여기서 이제 물량 매집을 해서 이제 주포들이 만약에 들어왔다면 이거를 계속 팔지 않고 계속 지고 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이번 주에 좀 조정받았지만 예, 장이 폭락에도 안 빠지죠. 그죠? 그럼 지금 21선이 19,200원대인데 그것도 깨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량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포들이 물량을 대량으로 매집하고 나서 예, 야금야금 모르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22,000원 찍고 나서는 지금 파동을 세게 안 내는데 뭐 계속 들고 가면 저는 이제 2만 원대 목표가는 일단 달성을 시켰지만은 제가 저번 주에 나와서도 목표가 상향을 했습니다. 2만 5천 원까지. 그래서 지금은 뭐 그냥 들고 가시면 되고요. 오히려 만약에 이제 공략 포인트를 잡으셔도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21선이 19,300원대 정도 되는데요. 그거만 깨지 않으면 이번 주에 매수하셔도 예, 무방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이미 또 가져가도 무방하다라고까지도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파트너님과 함께 4월 말에만 잡았더라면 이렇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아쉬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 또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27일자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식사를 오늘 밤에 하면서 저녁에 하면서도 한전기술은 너무 아쉬워서 네. 파트너님께서 마치 이 돗자리를 깔아도 무방할 정도로 바로 전날에 또 말씀을 해주셨고 더 가요라고 하고 눈부신 상승을 좀 보여줬잖아요. 그때 이제 얘기하고 나서 바로 들어갔으면 또 대박이 네. 터졌죠. 예. 추천했을 때는 안 갔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죠? 안 갔는데 떨어졌고. 근데 이제 그럴 때 잡아야죠. 네. 그러니까 시세가 크게 안 난 것들은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조정장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다음 주까지 좀 조정장이 조금 연장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코스피 지수가 너무 이제 이격이 가다하기 때문에. 오히려 좋아라고 생각하고 예. 지금 들어가야 되죠? 그렇죠. 이제 현금을 좀 확보를 해놓으신 분들은 네. 다음 주까지 조금 빠질 때 시세가 안 터진 거. 이게 지금 시세 많이 터진 거는 차익을 해버려야 되고. 네. 차익 해버려야 되고. 눈 딱 감고요? 예. 그렇죠. 빠질 때 잡으면은 네. 손실이 나죠. 그렇죠. 왜냐하면 단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뭐 5%가 빠질지 10%가 빠질지 뭐. 근데 그런데 겁내지 마세요. 시세 안 난 것들은 내가 들어가서 만약에 뭐 5%가 물려도 네. 상관없어요. 시세가 크게 터졌다면은 위에서 잡으면 이제 큰일 나죠. 네. 근데 시세 안 터진 것도 내가 잡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손실이 5%다. 괜찮아요. 예. 어차피 단타 치고 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만 지나주면 조정장 마무리되면 또 이제 파동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며칠 동안 빠지는 부분은 접근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한전기술은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더 가도 이제 욕심낼 자리는 아니다. 그 얘기를 드렸고 마찬가지로 오늘도 예, 이제 더 가더라도 욕심낼 자리는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저 일주일 전에도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고 네, 박수 이제 팔아야 쳤죠? 됩니다. 그 네.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요거는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차익 관점입니다. 네. 예, 지금 강력하게 차익하고 나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이제 차익 실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고 더 가도 욕심낼 자리는 아니다. 이미 지난주부터 말씀을 쭉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참고하시고 이 종목은 이제 패스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으로 이틀 뒤에 말씀해 주셨던 종목이죠. 5월 29일자 히든 종목이었습니다. 제주은행. 제주은행 역시도 정말 빠르게 올라줘서 59%대 상승 흐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파트너님? 59%가 아니라 83%예요. 83%예요? 83%예요. 네. 왜냐면 어제 17,000원까지 갔으니까 그때 9,300원 이하에서 제가 추천했거든요. 그럼 맞잖아요. 98에 70여 네. 네. 갑자기 우리 구구단도 하네요. 80% 네. 80% 넘잖아요. 어제 이제 근데 제가 이제 이것도 뭐 이틀 전에 나왔을 때 막 이제 축하드립니다 하고 이제 맞아요. 더 가도 팔아야 된다 얘기했어요. 예, 이틀 전이면은 화요일 날 제가 출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이제 마켓디너 출연 날짜가 아닌데 제가 이제 대체로 사실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AS 해드리는데 분명히 화요일 날 더 가도 파십시오. 근데 어제 24%가 급등했어요, 제주은행. 그럼 뭐 어제 만약에 팔았으면은 정확하게 고점 매도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수익률이 어제 것까지 하면 80%가 넘습니다. 80% 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차익 실험을 하셔야 되고. 네. 왜냐면 지금 이제 지수가 물론 이제 앞으로 저는 3,300까지는 갈 거라고 보는데 조정을 안 받고 갈 수는 없어요. 조정장이 우리가 이번에 이제 6월 달에 랠리는 조정을 하루짜리 조정을 받았거든요. 그 정도 조정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정도 조정장은 나와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기회가 될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시세가 크게 터진 것들은 지수 고점에서는 어느 정도 팔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수익률이 다 나중에 까져버립니다. 지금 뭐 고수익이 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크게 지금 터진 것들은 되면 차익하라고. 그래서 그저께 나왔을 때도 제주은행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만약에 더 가더라도 차익 실현하십시오. 그 얘기를 분명히 제가 드렸어요. 마찬가지로 차익 실현하십시오. 예. 저점 매수는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점 매수 하시면 안 된다. 차익 실현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깔끔하게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그냥 종목 추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지금은 나와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매번 짚어주시고 계십니다. 나도 혼자서 하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이 타점 잡는 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전략 세워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후로 이제 파트너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종목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자 히든 종목이었죠. SKAI. 이제 상승 흐름을 딱 좋게 타기도 했고 이런 종목을 어떻게 파트너님께서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해주셨을까라는 생각이 절로 드는 종목인 게 이 짧은 시간에 무려 61%대 강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파트너님, 이거 좀 어떻게 보실까요? 개별주들 앞으로는? 터트리는 거를 어떻게 잡아내느냐? 네. 이거 간단해요. 일단은 그 종목의 사업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면 네. 이게 아시다시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공지능 관련해서 정책 지금 들어오잖아요. 네. 인공지능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선주가 인공지능을 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사업 구조를 먼저 보고 사업 구조가 인공지능에 탈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은 뭘 보냐? 이제 차트에서 물량이 들어왔냐 체크를 해야 돼요. 네. 물량이 들어왔냐는 차트 모양은 필요 없어요. 그건 다 속임수예요. 거래량이 얼마나 많이 터졌냐. 네. 한 1년 동안의 차트에서. 그런 걸 보고 이제 그게 이제 부합이 되고 그러면 한 두세 가지가 딱 부합이 되잖아요. 정책 수혜 받을 수 있고 또 이제 물량 많이 들어왔고 또 한 가지 이제 시세가 많이 났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만약에 정책을 타더라도 시세가 이미 저점에서 뭐 100%가 터졌다 아니면 200%가 터졌다. 그러면 그거는 너무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잘못 탑승하면 이제 고점 우리가 이제 일명 상투라 그러잖아요. 상투 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배제하고 그런 세 가지 요건 정도가 충족이 되면 그러면 이제 기다렸다가 조정시에 담아 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한 방법입니다, 사실. 뭐 어렵지 않아요. 종목 선정을 되게 뭐 어렵게 뭐 우리가 가치주라든지 뭐 자산 가치가 뛰어나거든요. 뭐 재무 구조가 뛰어나거나 이런 것들은 좀 꼼꼼히 많이 타져야 되는데 우리가 테마성이라든지 정책주 뭐 이런 거 찾는 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대신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 정도는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물량 들어온 거 그런 한 3박자 정도가 맞냐. 그거만 잘 타진하면 네. 충분히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는 워낙에 좀 쉽게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그래도 이 시장 속에서 1등급 대장주를 골라내는 것 여전히 어려우신 분들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신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매우 간단합니다. 하단에 보시면 QR코드 나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고요. 1초에서 2초 정도 기다리시면 링크 하나 뜨게 됩니다.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좋은 종목들 골라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딱 3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는 매일같이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 장전의 방송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8시 40분부터 무료 방송을 켜주시고 계시고요. 또 포털 사이트에 1212 TV만 검색하시면 김선상 파트너님의 무료 방송 그냥 들어와 보실 수 있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까 혼자서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고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에 방송을 못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파트너님. 그러신 분들은 내일 좀 어떤 테마를 좀 봐야 될까 하는 생각들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테마는 지금 특정적으로 뭔가 세게 붙는 테마는 없어요. 네. 예, 이제 특징적으로 보니까 개별주, 왜냐하면 지수가 장이 이제 조정을 많이 받으면 개별주들이 아무래도 더 유리해요. 근데 이제 개별주도 다 터지는 게 아니라 뭔가 이제 이슈거리가 있거나 뭐 명분거리가 있어야죠. 근데 시세 안 난 쪽이 아까 얘기했듯이 한동안 이제 주가가 굉장히 뭐 오랫동안 안 가는 종목들이 갑자기 터진다든지 그래요, 지금. 그런 것들은 사실 잡아내기가 어렵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잡아내냐면 개별주에서 일단은 거래량이 많이 터지거나, 거래량이 좀 늘거나, 그게 이제 제일 1순위고요. 수급 붙는 것들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뭔가가 이슈거리가 나올 수 있는 걸 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별주에서 아무런 이슈 없이 급등하는 것도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일명 세력들이 개입해가지고 막 급등을 터트리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이제 선점하기가 또 너무 어려워요. 예? 몇천 개 종목에서 그거 찾아내기 어렵게 좀 더 접근 방식이 쉬우려면 개별종목에서 시세 안 난 것 중에서 요거는 충분히 명분이 있겠구나. 근데 이제 지금 중요한 명분들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가장 드라이브를 가장 강하게 하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럼 인공지능 정책에 탈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저출산에 탈 수 있느냐? 뭐 예를 들어서 또 행정수도 이전에 탈 수 있느냐? 뭐 언제 오늘 얘기에는 이제 해양수산부를 또 부산으로 이전하신다고 그 공약상 딱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에서 뭔가 푸시를 하는 정책들이 지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에 편승할 수 있으면 땡큐죠. 네. 땡큐가 아니라 터지죠. 그냥. 시세가 안 나는데 안 터질 리가 없죠.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 좋은데 뭐 찾으면 뭐 제 방송을 들어오시면 또 제가 그런 거 얘기도 해드리고 또 1등급 대장주도 매매한 거 내가 매매 포인트도 잡아드리고 그런다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SKAI가 이제 터졌잖아요. 이거 AS를 제가 안 했는데 조정 나오면 이번 주에 좀 더 빠지면은 잡아둬도 돼요. 이게 1차 파동은 끝나지만 2차 파동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초까지 만약에 더 빠지면은 제가 추천한 자리가 2,200원 아래인데 뭐 2,300원대까지 내려가도 매수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한 번 더 파동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종목 선정을 좀 까다롭게 하긴 해야 돼요.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 2달 반 동안 시세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네. 다 아시다시피 방산주들 굉장히 크게 갔죠. 조선주들 크게 갔죠. 이번에 네카오, 네이버 카카오 그 그룹주들 막 튀어나갔죠. 그죠? 거기다 뭐 하나그룹주들, 두산그룹주들, 뭐 그다음 증권주들 뭐 아유 시세들이 너무 많이 났어요 지금. 그러면 그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이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이제 지수가 이제 조정장이 좀 오면. 네. 그러면 이제 시세 안 난 쪽으로 이제 자금이 아까 이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시세 안 난 쪽을 많이 보셔야 돼요, 이제는. 근데 이제 시세 많이 난 것들이 물론 이제 중간에 반등을 줄 거예요. 근데 이게 더 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시세 난 것들은 대부분 다 차익 관점으로 그냥 만약에 반등이 나와도 그냥 차익 관점으로 보시고 끌고 가시지 마시고 네. 이제 끌고 간 것들은 방금 얘기했듯이 시세가 안 난 쪽에서 이제 사람들이 관심이 없잖아요. 그 관심이 없는 종목에서 이제 시세들이 도니까 그 개별주에서 뭔가 이슈거리가 있다. 그다음 이제 또 한 가지는 바이오. 이번 주에 이제 하나 얘기할 게 네. 이제 바이오에서 보면
AB온이라는 종목이 지금 상한가가 연속 상한가 나왔고요. 네. 텔콘 RF가 이제 3연속 상한가 쳤어요. 기술 이전권이 나왔어요. 네. 바이오는 우리가 무조건 알테오젠이 지금 시가총액 1위잖아요. 그렇죠. 그 알테오젠이 물론 로열티로 유입되는 것들도 지금 많이 있긴 하지만 왜 그렇게 작년부터 해서 1000%가 넘게 갔냐. 기술 이전권을 4건, 5건을 성사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지금 바이오에서 기술 이전권이 나오는 것들은 데이세가 분명히 터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바이오에서도 뭐 이제 신약 뭐 가능성이 높다든지. 네. 근데 시세가 많이 난 것들은 바이오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시세가 안 났다. 아니면 시세가 나더라도 그렇게 많이 안 났다. 근데 기술 이용권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 그런 것들은 지금 조정장에서 또 선점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보면 이제 바이오에서 사실 좀 생소한 종목이지만 기술 이용권 얘기가 나오면서 연속 상한가 터지는 거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초대박은 핵심은 기술 이전이다. 그걸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힌트도 이렇게 주시고 또 이전에 SKAI 봐주지 못했다라면서 가격선까지 또 세밀하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파트너님께서는 그냥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세가 나지 않은 쪽, 관심받지 않은 섹터에서 좋은 종목들 골라내는 것, 그리고 내가 가지고 왔었던 히든 종목까지도 가격을 세밀하게 계속해서 봐주시고 계십니다. 김선상 파트너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있는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하단에 있는 QR코드 앞쪽으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되겠고요. 1초에서 2초 정도 이후에 링크 뜨니까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더 편하신 방법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는 8시 40분부터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전에 좋은 종목들 알려주시는 무료 방송 진행해 주시고 계십니다.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되겠고요. 8시 40분부터 바로 시청이 가능하시니 바로바로 들어오셔서 장전에 좋은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온 파트너를 사칭한 사기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는 방법 이외에 다른 홍보 수단 쓰고 있지 않습니다. 사칭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희는 파트너님 만날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보고요. 파트너님의 차트 강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강의로 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이틀 만에 또 출연을 했는데 사실 뭐 이번 주에 매매 포인트를 많이 잡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저께도 이제 좀 강의를 해드렸는데 전달부터 해서 좀 이제
예, 1등급 대장주 매매 포인트 잡은 것들을 좀 다시 한번 또 짚어드릴게요. 제가 이거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 예, 1등 대장주라고 얘기를 했죠. 이게 이제 태양광, 예. 태양광 종목들은 사실 많아요. 많은데 많아도 왜 1등 대장주냐면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드렸지만 주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점유율이 큰 것들, 예? 태양광에서 이제 만약에 점유율이 크다, 그럼 어느 쪽을 봐야 돼요? OCI 보시면 돼요, 사실은. 폴리실리콘에서 가장 점유율이 크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장에서 이제 제가 얘기하는 1등 대장주는 뭐냐? 시세가 강렬하게 폭발적으로 난 거. 특히나 상한가 터진 거. 그래서 여기 상한가 터지면서 예, 최고가 여기까지 나왔죠. 근데 여기 이제 고점을 치고 나서 폭락하면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선접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이 자리에 선점했어요. 그러니까 팍 터지면서 예, 대박이 터졌죠. 이게 이제 1등 대장급이기 때문에 2차 파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가 왜 1등급 대장주를 폭락해서 노리냐면 이렇게 고점을 쳤는데 야, 이 고점 쳐서 이렇게 빠지면은 혹시 여기서 또 몇십 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개별주에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이렇게 강렬한 시세를 낸 1등급 대장주들은 이렇게 고점을 쳤다고 해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예, 2차 파동이 반드시 나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한번 노리고 여기서 이제 차익을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또 파동이 안 나오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그러면 이제 이 자리가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여기서 제가 공략했다 그랬죠. 요거 이제 3일만 해도 거의 한 40% 가까이 납니다. 3일만 해도. 지금 같은 장에서 3, 4일 만에 뭐 한 40%, 50% 나오면 대박이죠. 그죠? 그거 먹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쭉 빠져도 이제 이 자리가 이제 지금 4만 원 라인 정도 되죠. 그죠? 안 내려와요. 근데 오늘 또 장이 폭락했어요. 폭락했는데 안 내려와요. 그죠? 물론 내려와도 되지만 안 내려오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수 포인트나 이제 1등급 대장주의 매수 포인트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한번 공략해서 차익을 했단 말이에요.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제가 여기 차익 막 박수 치면서 수익 축하드립니다. 차익하십시오 막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 자리가 중요한 라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종목들은 우리가 차트상에서 중요 포인트가 있어요. 중요 포인트가. 여기가 중요 포인트잖아요. 그죠? 한번 차익하고 이제 근데 지금 중요 포인트까지 안 내려오죠.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는데? 아니면 요거를 깨든지. 그래야 되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또 공략 포인트가 나오는 거야. 왜냐? 1등 대장주들은 요 자리까지 내려올 수도 있지만 안 내려오면 파동이 나올 확률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거예요. 거의 90% 이상이 이 중요 포인트를 안 주면은 파동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번 주는 파동이 이제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안 나오지만 다음 주 정도 내에서는 진입 타진을 해봐도 되죠. 그러면 이제 한 번 또 급등 나오면 또 마찬가지로 며칠 급등 타질 때 팔고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재매수 포인트를 예, 이번 주나 다음 주 초반까지 공략 포인트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 차익은 일단은 실시간 라이브에서 그때 예, 얘기하면서 이제 그때 고수익을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차익은 했는데 이번 주 어쨌든 다음 주 내에서 한번 또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한진칼도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M&A 이슈가 불거지면서 상한가 터졌어요. 그러면 뭐 이런 데서 사실 따라 들어가면 안 되겠죠. 뭐 따라 들어가도 여기서 단타 대응해버리면 조금 수익은 왔는데 그건 재미없죠. 그러니까 폭락할 때 기다렸다가 여기서 이제 진입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뭐 한 40% 이상 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익했어요. 그러면 이게 또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요 라인이 지금 11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번 주에 폭락장이 진행이 되는데 11만 원까지 또 안 내려오죠. 그죠? 그러면 이번 주에는 어차피 파동은 안 나와요. 안 나오지만 여기까지 안 내려오면 다음 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는 거죠. 그럼 다음 주에 또 공략 포인트가 또 되는 거예요. 물론 이건 여기서 잡아서 이게 급등 시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그때 30에서 40 정도 차익을 다 했어요. 실시간 라이브에서 마찬가지로. 아침 제가 얘기했죠. 8시 40분부터 10시까지 실시간 라이브에서 야, 이거 오늘 한진칼 들어가십시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30% 이상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 차익하고 매일매일 여니까 매일매일 여니까 여기서 잡고 다음 날도 딱 보면 아침에 급등하잖아.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좀 더 가져가세요. 더 가져가세요. 그리고 차익하십시오.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차익 다 했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까지 보면은 또 공략 포인트가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하고 사실은 한진칼 우선주를 또 공략했어요. 예. 왜냐하면 이제 한진칼도 상한가 나왔지만 이게 상한가 연속으로 나왔거든요. 이게 더 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공략 포인트 잡았는데 50% 터졌어요. 50%. 예, 제대로 먹었죠. 쭉 내려왔잖아요, 지금. 예. 근데 이번 주에 저번 주 금요일에 한번 급등 나왔어요. 요 자리 훼손을 안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또 나와요. 근데 이달은 파동이 안 나오니까 이제 다음 주 한 중반 정도 잘 보세요. 요건 제가 다음 주 중반. 예, 다음 주 중반. 예, 그 정도의 아마 타이밍이 나올 확률이 있으니까 뭐 이번 주는 그냥 지나가고 다음 주 중반 정도에 요 라인을 훼손을 안 하면 예, 공략 포인트가 또 나온다. 그러면 이제 급등 한번 터지면 또 팔아먹고 나와야 되겠죠. 예, 어쨌든 요때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하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막 박수 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40%, 50% 예, 대박을 또 터뜨렸던 종목이에요. 자, 그다음 또 오늘은 이제 어제 사실 이제 오브젠 얘기했죠. 오브젠 이제 오늘 이제 급락했어요. 그저께. 그래서 요거를 급락할 때 들어가서 왜냐하면 이제 상한가 연속 나왔잖아요. 1등급이죠. 오브젠은 이번에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 AI 정책에 관련된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네이버 아시다시피 그 네이버 이제 하이퍼 X 개발한 분이 이제 하정우 분이 AI 수장이 됐죠,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이슈로 이제 이게 오브젠이 수혜주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연속 상한가가 쳤어요. 33,000원대가 고점인데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다음 날 이제 10% 차익을 했어요. 그리고 또 들어가서 또 어제 또 10% 차익했어요. 또 10% 또 차익했어요. 두 번 했죠. 근데 오늘 이제 20% 넘게 폭락했어요. 근데 이제 이번 주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이번 주는. 근데 이제 5선, 10선은 다 깼어요. 이제 20선 있죠, 이거. 요거를 안 깨면은 이제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근데 요거 내려오면 또 한 번 타이밍이 또 나와요. 예.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1등 대장주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점이잖아요. 여기가 저점이잖아요. 요 라인이. 여기까지 내려오진 않아요. 1등 대장주는 그렇게 내려오진 않아요. 근데 20선 근처까지 내려올 확률이 있어요. 오늘 20%가 넘게 급락했어요. 오늘 21%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약에 빠진다면 예, 한번 또 타이밍을 잡아봤어요. 근데 이번 주하고 저번 주에는 폭락할 때 들어가서 10% 차익을 하고 어디서 차익했냐?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예, 리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급락시 여기 이제 8% 급락했거든요. 매수. 그래서 다음날 10% 아침에 튈 때 매도. 그리고 여기 7% 급락, 7% 폭락했거든요. 매수하고 또 다음날 예, 10% 차익하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결정적으로 심하게 빠졌죠. 이제 다음 주 초반 지나고 나서 또 한번 타이밍을 노리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두 번 차익을 했어요. 그걸 이제 실시간 라이브 방송에서 매매를 그렇게 매매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오브젠 얘기해드렸고, 그다음 이제 조금 시간은 좀 오래됐는데 예, 성신양해. 이것도 제가 이제 여기 마케디너하고 몇 번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시멘트주잖아요. 예, 시멘트주죠. 이번에 이제 SOC 투자를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또 늘릴 거예요. 경기부양책으로. 그다음 이제 행정수도 이전 관련해서 예, 세종시 쪽으로.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서 여기 상한가 터졌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점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이제 들어가서 이때 이제 한 7, 8% 정도 수익이 났어요. 그러니까 많이 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실시간 라이브에서 여기서 매매해서 들어가라. 여기서 이제 좀 차익을 했습니다. 수익이 크게 나지는 않았는데 이번 주에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여기서 8% 이상 급등 나왔어요. 이틀 동안 10% 이상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빠졌죠. 자, 그러면 이것도 지금 파동이 끝난 게 아니죠. 예, 파동이 안 끝났습니다. 요 저점 라인은 안 내려오고 있죠, 지금. 예, 지금 저점 라인은 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성신양행은 이번 주에 조금 더 빠지더라도 예, 공략 포인트를 한번 잡아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오늘 좀 조정폭이 컸지만은 우리가 이제 들어간 자리가 이제 8,600원대 예, 그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 8,600원대 지금 해소를 안 하면은 이번 주 조정에서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에서. 예. 그리고 매수해서 한 12,000원까지는 아직 파동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조정 시에 또 한 번 타켓을 잡아주셔도 돼요. 근데 실시간 라이브에서는 사실 전달에 얘기했어요. 예. 전달에 얘기를 했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것도 한번 얘기했는데 요거 빠르게 진행할게요. 요게 이제 지금 폭락할 때 이제 물량들이 좀 들어왔고 여기서 이제 물량이 8%가 마이너스 급락했어요. 이것도 실시간 라이브에서 얘기했어요. 폭락할 때 잡아라. 왜냐면 이제 첫날 이제 빠지고 나서 이튿날 이제 상한가 쳤어요. 그럼 물량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물량들이 안 빠져나갔고 아까 바이오에서 제가 얘기했죠. 기술 이전권이 있어요. 기술 이전권. ADC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ADC 플랫폼이 기술 가치가 높아요. 대표적으로 리가킨 바이오. 리가킨 바이오가 지금 시가총액이 지금 4조가 넘을 거예요. 1조도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유망해요. 그래서 이건 조정 시에 포인트를 잡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좀 빠졌는데 많이 안 빠졌어요. 요 라인 깨지 않으면 이번 주에 공략 포인트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인투셀까지 1등급 대장주 얘기를 했고 이거 실시간 라이브에서 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침에 들어오시면은 월, 화, 수, 목, 금요일 매일 엽니다. 내일도 엽니다. 그래서 이데일리 TV를 검색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히든주 이제 또 까먹지 않고 히든주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히든주는요 종목명이 잠깐만요. 여기서 차트를 제가 띄워드릴게요. 자, LS 머티리얼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LS 머티리얼스. LS 그룹이죠. LS 그룹. 뭐 하는 회사냐면 캐퍼시트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냥 캐퍼시티가 아니라 울트라 캐퍼시티도 만들어요. 울트라 캐퍼시티. 이게 뭐냐면 대용량 캐퍼시티예요. 그러면 이 대용량 캐퍼시티가 어디에 쓰이냐? 주로 전기차, ESS, 에너지 장치, 그다음 풍력, 해상 풍력, 태양광, 뭐 이런 쪽에 이제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신재생 쪽에 많이 들어가는데 최근에 LS 마린 솔루션이 LS 계열사죠, 다. 거기하고 지금 해상 풍력 설치 사업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사업 진출을 했어요. 물론 이제 거기서 이제 매출이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앞으로 매출이 뜰 확률이 있고 정책 수혜를 받겠죠. 그다음 이제 국내 최초로 하이브리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해서 ESS 에너지 장치에 있어요. 제가 이 ESS는 제가 그 3대 천왕에서 한 달 전에 SK 이터니티 얘기하고 나서 대박이 터졌죠. 이 시장이 좋단 말이에요. 여기에 지금 보면 하이브리드 그 에너지 저장 장치를 그 최초로 국내 최초로 개발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전기 충전소 쪽에 아마 들어갈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 신사업 쪽에 이제 기대감이 있고 정책 수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캐패시티가 울트라 캐패시티가 전력 수요. 요즘 이제 전력 수요, 전력 설비에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 수혜를 받습니다. 자, 이제 매수가는 11,200원 하고 시초가. 우리는 이제 바로 이제 내일 시초가로 잡혀요. 예.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 공개 추천이니까. 근데 이 밑에서 잡아도 돼요. 11,200원 이하에서 잡아도 됩니다. 그다음 목표가는 15,000원. 예. 15,000원. 그다음 손절은 9,000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히든 종목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혼자서 내가 타점 잡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생방송 중에만 QR코드를 통해서 열어드리고 있으니까 늦지 않게 바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QR코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시면 되겠는데요. 샵 3772번으로 김선상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저희가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파트너님께서는 8시 40분부터 장전에 좋은 종목들 알려주시는 무료 방송 해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포털 사이트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김선상 파트너님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들어오셔서 좋은 종목들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주일에 2번 뵈었던 김선상 파트너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켓이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더욱더 알찬 내용들과 함께 내일 밤 10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